이혜영의 이성과 우상, 강감찬 아라비아 홍해로 떠날 것인가. 일부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미 해군 등의 배치 현황을 보자면 최주력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예멘 남쪽 반안사르알라 연합군의 일원인 남부 과도위원회 영역에 여러 전함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안사르알라와 직접적인 교전 수역 인근에 두 척의 미 전함이 바짝 근접해 있다. 그리고 상공에는 글로벌호크 무인 정찰기와 RC-135 대형 정찰기가 함께 첩보 정찰 감시 기능을 고고도에서 수행 중이다. 미군은 현재 서아시아 지역에 약 6만 5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반면 여기에 맞설 안사르알라 정부 측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파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이들 자신들의 홍보 영상에서 주장하는 바를 간추려보면 이렇다. 먼저 병력면에서 국민총동원을 통해 약 200만의 지상군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8년간의 미, 영 등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 연합군과의 국제 내전 과정에서 4,652회의 방공망 작전을 통해 F-15를 포함 16대의 서방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특히 F-15 격추는 세계 최초라고 한다. 나아가 전투 헬기 25기, 대형 드론 49기, 대형 정찰 드론 132기를 격추시켰다. 12회의 해전에서 3척의 전함을 침몰시켰다. 8만 회 이상의 포병전에서 14만 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고 1만 2천 대의 상대방 장갑 차량을 파괴했다. 공군 전력으로는 수백 대의 미그 29기, 48대의 F-15기, 14대의 타이푼 전투기의 2-3 조기 경보기도 보유하고 있다. 지상군은 주력전차 2,600대, 장갑차 4,500대 그리고 자주포 1,900대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기나긴 전쟁에서 예멘 민간인 37만 7천 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은 굶어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 등 반안사르알라 연합군은 총 2만 5천 회 이상의 공습을 거의 모든 민간인 시설에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식량, 식수,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봉쇄했다. 콜레라, 흑사병, 코로나 등 각종 전염병으로 수많은 인명이 또 희생되었다. 이 공습에서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상시 예멘 상공에 비행 중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안사르알라 군이 이 혹독한 내전을 겪으면서 사실상 승리한 군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 10개국에 달하는 국제군과의 전쟁을 통해 단련된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갖춘 군대가 안사르알라 군이다. 흔히 이들을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샌들 부대라고 경멸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미 해군의 딜레마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다. 미 전함 카니오는 안사르알라의 2,000달러짜리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한 발에 210만 달러짜리 SME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했다. 그래서 지난 12월 16일 총 28,000달러어치의 예멘 측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총 2,800만 달러를 단 하루에 소비했다. 크레들지 2023년 12월 29일자 분석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지중해와 홍해 수역에 총 8척의 순양함과 구축함을 운용 중이다. 이 전함 모두를 통틀어 800기의 SME, SM-6 요격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순이론적으로만 따져볼 때 드론 한 대당 미사일 한 기라고 가정할 때 총 800기의 미 함대 미사일 전부를 소모시키는데 소요되는 예멘군 측 경비는 160만 달러다. 달러당 1,300원 환율로 할 때 160만 달러는 하나로 약 20억 원이다. 쉽게 말해 미사일 한 발 가격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공급망이다. 이 미사일의 제조사인 미 레이시온사는 각각 연간 SME 50기, SM-6 200기 미만을 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예멘군은 약 20억 원으로 지중해와 홍해 전해역의 미 방공망을 소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미사일 재고를 채워 넣는데 미 해군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심지어 예멘군은 아직 이른바 수백 개의 드론을 센서로 연결한 군집 드론 공격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공급망이다. 나아가 예멘 수도 사나의 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의 말처럼 기술이 바로 엄청난 동점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수백만 달러짜리 F-15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몇천 달러만 내면 충분한 내 드론으로도 그만큼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얼핏 미국과 예멘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보인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과 세계 최빈국의 대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라는 구실을 내걸긴 했지만 실상 미국의 개입은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질서, 즉 이스라엘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영내 패권의 유지와 안정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노린 것이다. 가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과 안사르알라 정부는 서로 연결된 이른바 항쟁의 축이다.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중단을 개전 사유로 내건 만큼 패권 유지와 오일머니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 전쟁보다 높은 도덕적 명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안사르알라 군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보다는 이스라엘의 경제력 약화를 겨냥한 일종의 소모전이다. 실제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경제적 타격은 장기전을 수행함에 있어 이미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과 제노사이드 수호 작전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군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이 전쟁의 미 제5함대 사령부와 통합해양해군 CMF 사령부가 위치한 바레인을 제외한 아랍권 어디도 직접적인 참전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만일 한국 해군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이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만에 하나 교전에 참전하면 이 지역은 물론이고 이슬람권 전역의 분노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바레인의 사령부를 둔 CMF에는 모두 5개의 태스크포스가 있다. 이번에 소집된 TF-153은 홍해, 바발만대 폐협과 아덴만을 방어하는 미국이 지휘하는 연합함대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전화를 받고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면서 청해부대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중이었다. 미국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세계 최극빈국 군대에 대항해
집단 서방군과 어깨를 걸고 싸운다고 해서 그런지 한국군의 첫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처럼 들렸다. 그런데 한국이 원래 미국의 부름을 받은 곳은 현재 필리핀 해군이 지휘하는 TF-151연합군인데 이는 해적방어, 즉 연합국 영해박 공해상에서 해적활동을 포함 인신매매, 마약 불법어로 등을 단속하는 그런 역할에 특화된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강감찬호가 여기에 파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강감찬호가 자신의 고유 업무를 벗어나 미국에 대해 예멘 교전행위에 참전한다면 그 결과는 아랍권 전부를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해벽부터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추모식에 이스라엘 모사드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이 발발했다. 이로써 이란이 핵 개발을 본격화할 가능성과 이스라엘 혹은 테러 가담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현재 가자, 레바논 남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예멘 등에서 국지전으로 진행 중인 전쟁이 지역전 즉 서아시아 전부를 포괄하는 대규모 전쟁으로 바뀔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미국을 확실히 영내에 묶어 놓을 가장 빠른 길은 확전, 특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또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인근에 체류 중인 하마스 2인자를 미사일로 폭사시켰다. 이 역시 헤즈볼라의 전면전 확률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확전이야말로 이스라엘 내의 네타냐후 극우 시오니스트 정권의 수명을 연장할 거의 유일한 출구다. 즉 서아시아의 긴장이 가파르게 격화되는 시점에 한국의 어설픈 개입은 불장난에 다름 아니다. 이럴 때 좋은 말이 있다. 복지부동. 더 칼럼니스트.